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류영주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영주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 차연희 멘토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차연희입니다. 오늘은 한미약품 생산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미약품은 국내 제약회사 가운데 신약 개발에 엄청난 공을 들여온 회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연구개발 부문에서 우수한 인재 채용에 적극적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약품은 사노피라던가 얀센, 스펙트럼 등 글로벌 제약사하고 수조 원대의 기술 수출 계약을 잇따라 체결했고요. 그러다 보니 연구 개발을 강화하는 회사로 인지도가 높아졌는데요. 높은 기술력의 배경에는 전문성이라는 부분들이 능력 중심의 채용으로 연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한미약품의 연구 개발 부분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큰 폭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이오 의약품 인삼약 공급 및 상용화를 위한 경기도 플랜트의 상시 고용 인력이 2013년에 49명에서요. 2017년 456명으로 3년 사이에 9배 이상 증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한미약품의 R&D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성비가 5대 5예요. 네. 이렇게 해서 능력만 있다면 남녀에 또 차별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네, 뭐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요. 영주 학생이 보기에는 이 한미약품의 장점 뭐라고 생각하나요? 일단 연봉도 굉장히 좋은데 제가 한미약품을 가봤을 때 그 옥상이 정말 너무 예쁘고 아, 그래요? 건물 자체가 되게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옥상이 이쁜 한미약품, 과연 채용 절차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예, 서류 전형 인적성을 거쳐서 면접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적인 기업과 똑같은데요. 여기는 약간 이제 부서마다 약간 그 다음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국내 사업부라고 하는 영업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 면접 치른 다음에 현장 체험을 해요. 그 다음에 2차 면접을 치르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최종 입사를 하고요. 나머지 직무들, 뭐 연구개발, 제조공정, 경영지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1차 면접 후에 2차 면접 거치고 최종 입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이 인적성 검사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특히 한미약품에서 이번에 시도하게 된 것은요. AI 인적성 검사라는 부분인데요. AI요? 예, 인적성 검사를 3가지 구성 항목으로 해서요. 면접 질문 항목과 인성 설문 항목, 개인 풀기 항목. 그래서 60초 동안의 준비 시간과 60초의 답변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게 기본 틀이고요. 두 번째 인성 설문에 대한 것은 예를 들자면요. 회사 상사의 부적합한 행위를 알게 됐을 때 당신은 상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말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묻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런 질문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답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럴 때 목소리라던가 표정이라던가 이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그 빅데이터 정보가 이제 면접 평가의 자료로서 사용이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주요 평가 항목 중 게임 풀기는 그냥 우리 말대로 사람 인상 관찰하기, 도형 옮기기, 풍선 터트리기 이런 되게 간단한 그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풀면서 이 사람의 추리력이라던가 어떤 순발력 이런 것들까지도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원자분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대하는 자격이나 뭐 이 경력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한미약품이 글로벌 제약회사다 보니까 또 다른 제약회사들과 또 협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언어, 영어라든지 제2외국어를 잘 하면 좋겠죠. 또 영어회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꼭 고려를 해주시고요. 또 제약회사인 만큼 약사나 의사를 우대하기도 합니다. 오, 자, 그렇다면 이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는 총 5개의 항목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한미약품이 그것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2. 엘리트 한미인상 중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례를 소개해 주십시오. 3. 한미약품의 과거, 현재, 미래 각각의 키워드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4.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본인의 역량 중 보완해야 할 부분과 그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5. 지원 분야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습득하기 위해 했던 노력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전공 수업, 직업 교육, 자격증 등. 네, 굉장히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들인 것 같은데요. 차 멘토님, 자소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이 좀 있을까요?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 자소서 항목을 그대로 읽고 작성을 하게 되면 사실은 취준생들이 이 함정에 빠져들 수가 있는데요. 한미약품의 첫 번째 문항부터 보면 중요도 순으로 나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약산업의 관심과 지원 기업의 동기에 대한 질문으로서 학교 생활 중 제약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핵심 역량 중심에 대한 부분으로서 조직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본인의 역량에 대해서 중심으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한미약품, 다른 약품이죠. 종근당도 있고 유한양행도 있지만 왜 한미약품을 선택했고 당신이 한미약품에 와서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할 건지 우리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 부분에서 입사포부 관점을 좀 작성하시면서 4번과 5번에 대한 부분은 직무 역량에 대한 질문으로서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그런 역량에 대한 경험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제시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은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을 생각하는 회사 한미약품. 네, 소제목만 봐서는 이 지원자가 아직 입사 전인데 어떻게 알지 싶기도 한데요. 우리 영주 학생이 보기에는 소제목 어떤가요? 이게 굉장히 안 좋게 회사 칭찬으로 이어질까 약간 염려되는 네. 그런 소제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안멘토님은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수식어, 직원을 어떻게 생각하는 회사인지에 대한 수식어만 넣어줘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원을 생각하는 회사 한미약품. 저는 기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애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서 경험한 애사심은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었고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활력소였습니다. 많은 기업들 중 단연 한미약품은 직원을 생각하는 유명한 기업입니다. 지속형 당뇨 신약, 퀀텀 프로젝트로 한미약품이 제약시장에 한 획을 그을 때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회사 주식으로 나눠줬던 것을 보았습니다. 충분히 성과급으로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나눠준 것은 그만큼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강조하는 것이고 직원들을 노동자가 아닌 가족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소속감이 없는 기업은 사람들이 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한미약품이 소속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약업계의 위상도 높지만 이러한 한미약품의 경영 마인드는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8단 공단 생산 라인에 들어가 한미약품의 일원이 되어 소속감을 느끼며 즐겁게 일하고 싶습니다. 네, 한미약품이 자소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얘기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차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소재만 봐서는 나름 의미 있는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요. 직원에게 주식을 나눠줌으로써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너는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고 주인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참 좋은 기업이다라는 관심을 갖고 있음을 잘 나타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최근에 주식 증여 관련해서 2016년에 증여를 했지만 최근에 그 증여세 부분에 관해서 소송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례 소재 자체가 예전에 있었던 걸 혹시 다른 사람이 쓴 거를 혹시 이렇게 카피한 건 아닌가라는 좀 의심 소지가 좀 있는. 왜냐하면 지금은 직원들이 증여세 부분 때문에 한미약품에 그 주식 받은 것이 오히려 더 부담감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요. 희비가 엇갈리는 소재가 아닐까라는 일차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좀 예민한 소재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 내용을 썼다는 우리
우리 회사에 대해서 지금 알고 지금 쓴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이 직원이 지원자가 아니라 심사위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원자가 소속감을 갖고 회사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잘 드러나지 않고요. 회사를 평가하는 입장에서 심사위원 같다라는 부분으로 좀 작성을 좀 했다라는 게 좀 지적할 만한 사항인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좀 좋은 방향으로 좀 작성을 했으면 좋을까라는 부분에서요. 현재 한미약품은 75%의 가동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5%를 조금 더 80%, 90%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생산성 향상이라던가 원가 절감이라던가 납기 관리,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요. 신약 강국, 제약 보국에 대한 취지를 바탕으로 자신이 기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작성 방향을 전체적으로 좀 바꿨으면 하는 부분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항목 한번 살펴보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기업 인재상과 관련한 경험에 대해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인정받은 성실과 책임감. 지원자가 중소기업 그러게요. 경력이 좀 있나 봐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좀 뭐 일반적인 뭐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본다면요. 네. 중소기업 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좀 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과 인력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부분에서 멀티플레이어로서 뭔가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과 업무에 대한 열의를 갖고 중소기업이지만 자부심을 가지면서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자소서의 내용에 관심이 좀 가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인정받은 성실과 책임감. 저는 엘리트 한미 인상 중 성실과 책임감으로 신뢰받는 사람이 저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역 후 앱손더 프라임이라는 중소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관에 잉크와 용지, 프린터를 공급해주는 판매업체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창고 재고 관리와 문서 정리 그리고 물건 발주 및 포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 계약한 아르바이트였지만 결근과 지각 없이 성실히 일한 덕분에 사장님께서는 1년 계약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학기 중에도 강의가 빈 시간이나 주말에 일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회사의 직원처럼 근무한 적도 많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저를 사장님께서도 직원들과 비슷한 대우를 해주셨고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도 받는 만큼 더욱더 즐겁게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사장님과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계속 쌓았습니다. 결국 3개월만 하려고 했던 아르바이트는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하게 되었고 저는 중소기업이었지만 작은 사회생활을 하며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회에 대한 애사심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런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한미약품에서도 엘리트 한미 인상에 맞는 인재가 되어 신뢰를 쌓으며 즐겁게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구체적인 예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다가 2년 반 동안 근무를 했다. 굉장히 책임감도 있어 보이고 의리도 또 있어 보이는 그런 지원자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안 멘토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이 내용은 결론적으로는 좀 잘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제목부터 제가 보면 소제목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냥 중소기업이 인정받은 성실과 책임감이 아니라 3개월 근무 계약을 2년 반으로 연장시킨 성실과 책임감. 이렇게 쓰면은 평가자 입장에서 조금 더 보고 싶어 할 것 같고요. 네. 일단 저는 뭐 성실과 책임감으로 신뢰받는 사람이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한 두 가지식으로 표현한 거 좋았고요. 근데 이제 창고 아르바이트 뭐 이런 걸 했는데 성실히 일한 덕분에 나는 1년 계약을 하자라고 제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성실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줘야 되니까 어떻게 성실하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사의 직원처럼 근무한 건 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직원처럼 근무했던 것도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근무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 그 뒤에는 다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난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는 성과물도 얻었고 또 이를 통해서 이런 점도 배웠다. 그래서 마지막 회사로 연결시켜서 나는 엘리트 한미인상에 맞게 신뢰 쌓으며 즐겁게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포부까지 연결시킨 부분은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기업마다 하반기 채용이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주 학생은 어떤 기업에 지원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C그룹 계열사의 면접 결과를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취업 준비하면서 혹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멘토님들께 질문을 해도 괜찮거든요.
사실 취준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공백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공채는 1년에 딱 2번이고 또 상반기 공채는 자리가 좀 규모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혹시 한 번의 공채를 실패했다면 그 사이에 좀 다른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도 좀 해서 경험을 쌓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음 공채까지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준비하고 공부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영주 학생은 제가 쭉 봐왔잖아요. 그래서 영주 학생은 자기소개서를 쓰는데도 큰 문제가 없고 면접을 보는데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뭐 할 건데? 경험 쌓는 게 좋죠. 경험을 쌓아서 지금 지원하신 어떤 기업이 만약에 요 소비자를 만나는 곳이라면 그런 점포에서 근무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지금 채용형 인턴이 많이 뜨고 있으니까 그런 것 조금 더 경험하셔서 남은 시간을 그런 경험, 경력의 차원으로서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의 과거, 현재, 미래 키워드를 묻는 그런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R&D 임상, 그동안의 성과. 네. 자, 안 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아, 너무 아니네요. 아니, 미래 키워드가 그동안의 성과가 뭡니까?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D 임상, 그동안의 성과. 저는 한미약품의 과거는 2014년부터 시작한 R&D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한미약품을 있게 해준 신약 프로젝트는 여러 번 세상을 놀라게 했고 대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수출 계약 해지 등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기술 복제가 아닌 자체적으로 기술을 만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한미약품의 R&D가 제약업계에서 최정상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미약품은 임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임상실험 사망 사건들로 인해 임상에 대해 더욱 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한미약품은 확실하고 꼼꼼하게 임상 실험을 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 결과 한미약품은 로수젯, 아모잘탄 플러스 등 현재 임상 실험 순항을 이어나가고 있고 미국에서 폐암 치료제 포지오티닙을 추가 임상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R&D 신약 개발, 임상 실험들이 조금씩 쌓여 그동안의 성과가 한미약품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2014년 R&D에 투자를 시작한 한미약품이 신약 개발에 성공할 줄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한미약품은 조금씩 발전해 나가며 미래에도 한국의 신약 개발에 앞장서는 그런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한미약품의 행보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취준생이라면 이번 항목에서 지원 직무의 상황과 한미약품 전체 상황 중 어떤 것을 적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은데 뭐가 좋을까요? 소신껏 적으면 될 것 같아요. 한 줄이라도 이제 본인이 조금 더 알고 있는 분야, 네. 또 많이 검색했던 내용들, 분석한 내용들, 관련된 경험을 적는 것을 저는 추천하고요. 만약에 바이오 플랜트다라고 한다면 바이오 플랜트의 뭐 과거, 현재, 미래를 작성하는 것도 좋고요. 한미약품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내용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분석한 내용들,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렇다면 차연희 멘토님의 평가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작성 내용의 이 프로세스를 보면은요. 기업의 성장 관점에서 작성한 거다라는 부분이 잘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R&D에서 임상이라는 어떤 주요 포인트하고 지속적으로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성장에 대한 단계적인 부분들을 잘 드러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단지 미래 부분에 대한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그냥 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쓰다 보니까 미래적인 부분을 쓰는 거에 대한 애로사항이 좀 있지 않았을까, 지원자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미약품은 업계 2위였습니다. 과거에 2015년에는요. 근데 현재 2017년 기준에서는요. 4위로 지금 현재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하향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경쟁사 대비 어떠한 부분이 지금 문제점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드러내서 미래 관점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한미약품에 기대한다라는 부분으로서 좀 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아무래도 이런 이제 성장 관점이라는 부분들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숫자라는 게 좀 언급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요. 좀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은 좀 숫자를 좀 넣어줘서 이거에 대한 신뢰성 확보, 본인이 조사한 내용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좀 더 해서 분석력을 높여주는 그런 자소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 항목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텐데요. 마지막 항목은 직무 역량에 관련된 항목입니다. 소제목 먼저 살펴볼까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생산 관리와 품질 관리. 네, 현장 경력이 있는 지원자인 것 같은데 우리 영주 학생이 보기에는 소제목이 어떤가요? 그냥 직관적으로 현장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저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생산 관리와 품질 관리. 4학년 여름방학 때 P&H 테크라는 OLED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에서 인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생산부와 품질부를 교대로 일을 했습니다. 석유화학 생산 공정 라인에서 승화 정제된 재료를 수거하는 생산 보조 역할과 HPLC를 이용한 품질 분석을 하면서 공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분석기기에 대해 적응을 하고 일에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일주일 후에 아침에 자연스럽게 분석기기에 공기를 빼고 세척한 뒤 THF의 재료를 전처리하는 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약회사 분야는 아니었지만 공장의 생산 라인에 대해 이론으로 배울 수 없던 부분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방진복이나 작업복을 입고 직접 공장 기계를 유지보수했던 생산부의 일은 한미약품 8탄공단 생산 라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공장에 언제든 위험물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위험물 산업 기사 공부를 했습니다. 실제로 인턴을 하면서 인화물질인 메탄올, 에탄올, 디메틸 클로라이드를 사용할 때 위험물에 대한 지식이 안전에 유의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생산에서 안전과 효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과 지식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공장에 적응할 수 있는 윤활제가 될 것입니다. 오, 잘 들었습니다. 네. 어떠세요, 안멘토님? 이 지원자가 기업이 원하는 역량을 잘 갖춘 것 같나요? 저는 항목들 중에서 제일 잘 쓴 것 같아요. 오. 예, 뭐 다 느끼셨겠지만 어떤 일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다음에 내가 거기서 배웠던 바를 이제 이 한미약품 쪽에다 좀 적용시키는 모습이었는데 스타 방식을 활용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 그래서 거기서 배워서 두 번째 문단에서 어떻게 배우고 쌓은 역량을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적어준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일에 금방 익숙해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적응을 하기에 좀 힘들었지만 항상 고난을 넣어줘야 돼요. 힘들었지만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서 알게 됐다. 그러니까 쉽게 얻은 거라고 절대 표현하지 마시고 내가 힘들게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은 무엇을 배웠다. 그래서 어떻게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딱 돼 있어서 본인이 지원한 직무랑 딱 맞는 경험을 하셨고 그거에 관련된 역량을 갖춘 지원자라고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미약품 생산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주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영주 학생이 직접 준비해왔다고요? 네, 저는 국내 영업 직무로 작성을 했고요. 이번 항목이었던 인재상과 관련한 경험에 관련해서 사전 코멘트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요. 한미약품의 인재상인 엘리트 한미인상은 10가지 덕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선정하고 자신의 경험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지원 분야에 대한 지원자의 역량이나 가치관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회사와 부합하는 자신의 핵심 가치를 통해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분명한 목표와 자신의 역할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차멘토님의 정말 친절한 그런 사전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네. 과연 영주 학생이 차멘토님의 이 사전 코멘트를 어떻게 풀어냈을지 지금부터 바로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인내심과 집념, 성취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외국계 제약사 영업 인턴으로 근무하며 성과에 대한 집념을 통해 실패를 극복하고 웹셈이나 사전 등록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프리베나 웹세미나의 클리닉과 보건소를 사전 등록하는 업무를 수행했지만 고객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심지어 보건소는 단 한 개처도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거래처별 다른 접근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보건소는 피사 백신과 보건소 백신이 경쟁 품목이라는 인식 때문에 제약사 직원의 방문 자체를 거절했습니다. 따라서 두 백신의 상호 보안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와 접종 가이드라인을 주 2회 방문 때마다 전달했고 클리닉과 보건소 사이의 갈등을 중재했습니다. 그 결과 18개 처 중 8개 처에서 사전 등록을 완수했습니다. 둘째, 클리닉은 영업사원과 친분이 없으면 방문을 꺼렸습니다. 따라서 거절당했어도 얼굴 도장을 찍기 위해 꾸준히 방문했고 관심사를 찾아 대화했습니다. 가령 사이클을 좋아하는 한 원장님께는 분당 사이클 코스를 공부해서 추천드리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고객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었고 유대감을 바탕으로 웹세미나를 통한 기대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백신팀 인턴 중 가장 많은 인원인 26명을 사전 등록했습니다. MR은 열리지 않는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에 대한 집념을 바탕으로 꾸준히 거래처의 문을 두드려 영업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와. 아니, 뭐 고난과 역경, 극복도 들어있었고요. 자기 자랑까지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요? 완벽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멘토님 사전 코멘트에 맞춰 영주 학생이 잘 작성해 주었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사전 코멘트 내용으로 지원 분야에 대한 직무 이해도를 정말 있는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에서 자신의 역량이라는 부분이 잘 나타냈으면 좋겠고 결과적으로는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이렇게 박수를 치신 것처럼 저도 역시 마음의 박수를 오. 읽으면서도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와 정말 이 친구를 뽑지 않는다면 회사는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잘 작성하지 않았나라는 전체적인 우선 총평을 좀 드리고요. 역시 지원 업종과 관련된 인턴 경험은 합격의 지름길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은 어느 기업을 가든 그 업종 내에서는 경쟁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소재해서 이런 뭐 외국계 제약사지만 그런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잘 작성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약사의 판매 전략을 보면은 영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서 현장 중심의 영업이라는 부분의 포인트와 그다음에 학회 참여라든가 학술 활동을 강화시켜서 영업과 홍보를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제품에 대한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시켜서 그런 자료 제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약 영업에 있어서의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모든 걸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퍼펙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근데 좀 이제 뭐 약간 수정할 부분, 그래도 항상 모든 게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할 부분은 이제 소제목 부분을 좀 작성이 아직은 이제 덜 이제 하다 보니 소제목에서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성과에 확고한 집념을 담은 M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과에 대해서 확고한 집념을 담았다라는 어떤 제약 영업에 대한 취지를 좀 밝혀주면 좋겠고요. 마지막 문구에서 뭐 인재상을 좀 제시해달라는 게 질문 항목이기 때문에 인재상이 이제 마지막 문구에서 좀 드러났으면 하는데요. 그 부분이 잘 안 나타나서 성촉이 강한 뭐 사람입니다라는 하나의 인재상을 끌고 와서 맨 마지막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영주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지원자가 우리 멘토님들께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꼭 한 번 떨어진 기업을 다시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를 바꿔서 지원해야 하나요? 자, 차 멘토님 주인공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원 기업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기업이 탈락자 관리를 하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지원한 경우에 탈락자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단계에서 탈락했는지, 최종 면접에 탈락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기업의 어떻게 보면 중요 임원분들이 이제 탈락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채용에 있어서 좀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예. 할 수도 있지만 뭐 단계 요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탈락했지만 그래도 다시 지원했다라는 것은 자소서 내용에서 어떠한 부분을 수정 보완했다라는 것을
자소서에서 오히려 녹여서 제시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면접관으로 제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상반기 때 탈락을 했습니다라는 걸 본인이 드러내고 하지만 그 이후에 제가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하반기에 다시 지원해서 이 면접장에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긍정적 평가를 받았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보완을 조금 더 하면은 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네. 네, 오늘은 이렇게 한미약품 생산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